은지는 성실하고 조용한 학생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귀갓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시 전체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2002년 10월의 어느 날 경기의 한 도시는 평범한 가을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는 축제가 끝난 뒤에 여운이 남아 있었고 거리는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은 어느 한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2살 여대생 박은지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정류장,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발자취는 9시 10분 정류장에서 끊겼습니다. 24시간 뒤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고 평범했던 하루는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2002년 10월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 이때 은지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내일 발표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후 8시 은지는 강의실에서 나와 친구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교문을 나섰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고 가방에는 리포트 자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8시 25분 은지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동승자 중 한 명은 훗날 경찰 조사에서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매우 차분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9시 10분 은지는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순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오후 9시 15분 그녀의 휴대전화가 마지막 신호를 남겼습니다. 위치는 정류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중간 지점의 좁은 골목. 그러나 곧 전원이 꺼져 이후 추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밤 11시 귀가하지 않은 딸을 걱정한 가족이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평소 늦더라도 반드시 집에 연락을 했기에 가족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새벽 2시 가족은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근처 골목과 공원을 찾았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 절망한 가족은 경찰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시각 이후 사건은 공식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은지의 동선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주거지와 상권이 혼재된 중소도시였고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어 초기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은 버스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지금처럼 고화질이 아니었고 테이프 방식이라 영상 보관 기간도 짧았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은지로 추정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주변 동승자의 얼굴조차 선명히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린 장면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탐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버스 기사와 동승자, 정류장 인근 상인, 그리고 귀갓길에 마주쳤을 수 있는 주민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몇몇 주민은 어깨에 가방을 맨 여성이 골목 쪽으로 걸어갔다고 증언했으나 그 이후 행적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증언은 분명 있었지만 모두 단편적이고 확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순찰차와 형사를 총동원해 정류장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를 수색했습니다. 하천 제방을 따라 수색견이 투입되었고 인근 야산과 공원, 산책로, 폐가와 버려진 창고까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합류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하천을 따라 내려가며 수색에 동참했으나 은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했습니다. 은지의 전화기는 오후 9시 15분경 정류장과 집 사이의 좁은 골목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원이 꺼져 통신사도 더 이상의 기록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 탐지에도 나섰습니다. 사건 당일 밤 정류장 근처에 검은색 차량이 장시간 정차해 있었다는 제보를 확보했지만 번호판이나 차량 종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기에 차량의 존재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초기 수사는 이처럼 여러 단서를 모았지만 모든 흔적은 어느 지점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버스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걸었지만 불과 몇 분 사이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색 인원은 200명이 넘었고 일주일 넘게 수색이 이어졌으나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 개입 가능성이 큰 실종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와 목격자가 없어 수사는 점점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사건 소식이 보도되자 지역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를 다루었습니다. 신문은 평범한 여대생, 귀갓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고, 방송은 매일 저녁 뉴스에서 수색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기자들은 경찰서 앞에서 밤낮으로 대기하며 새로운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사회적 불안도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밤늦게 학원을 다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라는 시민 인터뷰는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대학가는 긴장 속에 조기 귀가 지침을 내렸고 학부모들은 딸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경찰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공포로 확대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낯선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가족은 매일 언론 앞에 서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은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전화를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연락이 끊길 리가 없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저는 아직도 딸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경찰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대학교, 시장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는 줄어들고 가족의 목소리는 점점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당시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정류장에서 200m 떨어진 골목길 CCTV에서 은지로 보이는 인물이 모자를 눌러 쓴 남성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흐릿했고 어둠 속에서 인물의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며칠 뒤 하천둑에서 은지가 평소 사용하던 열쇠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깨끗한 상태였지만 가족은 단번에 그것이 은지의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주민은 사건 당일 밤 검은색 차량이 정류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번호판이나 운전자 인상착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단서들은 은지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20년의 세월 확장판 500자.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은지의 흔적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는 해외에서 은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SNS에서 은지와 닮은 인물이 발견되며 잠시 주목을 받았으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했지만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은지의 부모는 지금도 집 한켠의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며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실종일이 다가오면 가족과 지인들은 작은 추모 모임을 열며 은지를 기억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의 고통과 사회의 의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CCTV는 도심 일부에만 설치돼 있었고 화질은 낮아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도로와 골목길의 가로등을 보강하고 CCTV를 대폭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야간 귀가 동행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학생의 차원에서 자율 순찰도 실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성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후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지의 가족에게 이런 변화는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딸의 생사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확장판 500자.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안전한 사회란 무엇인가? 누군가의 실종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작은 기억 하나, 작은 단서 하나가 사건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짧은 증언이 수십 년의 미스터리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가족에게 가장 큰 희망일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